여러분, 상처가 난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딱지가 생기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10,000원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랑 10,000원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00원 중에 얼마나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알찬입니다. 잠시 앞에 했던 내용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뭐 했죠?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탄생 배경과 그리고 유익에 대해서 나눠봤었고요. 지난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습관 1, 2, 3 개인의 승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뭐였죠? 자신의 삶을 그렇죠, 주도하라. 선택에 관한 습관이었고요. 두 번째 습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네, 미래를 선택하는 습관이었죠. 세 번째 습관 뭐였죠?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주도적으로 미래를 선택했다면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미래의 선택을 현실화시킬 것인가? 바로 시간관리였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4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가 져야 내가 이길 수 있어. 바로 승패입니다. 첫 번째, 너가 져야 내가 이길 수 있어. 바로 승패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내가 질게, 너가 이겨. 패승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의 패패가 있고요.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윈윈, 승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정말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실험입니다. 간단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10,000원을 줘요. 그 10,000원을 여러분과 나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액수를 정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원을 줄 수도 있고요. 전 여러분들한테 9,000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가 됐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제가 나누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원 줬어요. 1원밖에 안 줘?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도 9,999원을 받을 수 없고 여러분도 1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가요? 만약에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1원만 줘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빵원에서 1원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은 1원만큼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원을 가져가야 돼요. 저는요 9,999원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 실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 돈을 받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4,500원 이상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로 일면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4,500원이나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재밌는 건 뭐냐면 도대체 상대방은 얼마 이하를 받으면 나 이거 안 할래, 다 그냥 끝내버려, 너도 돈 갖지 말고 나도 돈 안 가질게, 이렇게 파장이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은요 2,000원 이하입니다. 2,000원 미만으로 주면 보통 사람들은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럴 순 없지, 자 이거 그냥 파토 냅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시사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시사점 첫 번째,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존재라면 4,500원이나 줄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사람은요 2,000원이라도 2,000원 벌면 되잖아요. 그러나 2,000원 이하는요 이 공정하지 못한 분배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사점에서요 사람은요 승패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시사점에서 사람은요 패승에 대해서도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패도 아니고 패승도 아니고 설마 패패는 아니고 그럼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최후 통첩 게임이 진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게임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똑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10,000원을 줍니다. 전 여러분에게 10,000원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거 다 똑같은데 10,000원을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은 금액은 3배가 됩니다. 얼마요? 3배가요. 만약에 10,000원을 받았어요. 저는 5,000원으로 딱 분배했습니다. 저 5,000원 갖고 여러분 5,000원 갖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5,000원은 15,000원이 돼요. 대박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옵션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받은 15,000원을 갖고 저한테 다시 얼마를 나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000원, 5,000원. 저 5,000원 갔죠? 여러분 5,000원 갔죠? 여러분 얼마 됐어요? 15,000원 됐죠? 저는 5,000원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15,000원 중에서 일부를 저랑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5,000원 받았는데 10,000원을 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처음 갖고 있었던 5,000원에 10,000원을 가지니까 15,000원 갖고 여러분들은 얼마를 가져요? 10,000원을 갖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것을 얼마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면 최대의 효과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10,000원을 그냥 올인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0,000원이 얼마 돼요?
만 원, 만 원, 만 원, 3만 원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전 여러분들을 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3만 원을 갖고 그냥 집에 가버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실험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보통 얼마였지? 네, 7, 8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 8천원? 70에서 80%를 주는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은 보통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만 원을 줬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서 8천원을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를 갖고 있어요? 8 곱하기 3, 24,000원이 되죠. 저는 얼마 갖고 있어요? 2,000원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4,000원 중에서 저 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얼마가 돼요? 전 12,000원. 여러분들은 14,000원. 이렇게 비슷하게 받은 사람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에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7, 8천원을 줄 수 있으세요?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번 것도 아닌데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7, 8천원을 주면 저쪽에서도 뭔가 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3배를 받았는데 왜 다시 계산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또 돌려주신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이 저한테 7, 8천원을 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저버립니까? 그러면 저도 마땅히 나눠야 된다라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동적,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제가 눈물 닦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험에서 한 가지 실험을 더 옵션을 보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경경제학자 폴체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은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혈액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서 그 피 속에 있는 호르몬을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됐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서로 이렇게 신뢰를 주고받은 사람이요. 70%, 80%를 돌려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저 사람 1,000원만 줄래? 그러면 저 사람도 1,000원? 3,000원? 됐어요. 나 하나도 안 돌려줄래요. 이렇게 신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서로 신뢰를 주고받은 사람들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옥시토신이요. 사랑의 호르몬, 행복 호르몬, 이런 호르몬이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때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우리가 스트레스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그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네, 엄마는 아이를 돌볼 때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되고 나와서요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상처가 났죠? 상처의 틈을 타서 뭐가 들어와요? 세균이 들어옵니다. 세균이 와 신난다 하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등장합니다. 이놈들 하면서 막 백혈구가 막 세균을 잡아먹어요. 자, 세균을 잡아먹었지만 여전히 상처는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의 틈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혈소판이 이때 등장합니다. 혈소판이랑 적혈구가 손에 손 잡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상처를 쫙 방어를 해줘요. 그래서 메꿔줍니다. 그 혈소판이랑 적혈구가 손을 잡아갖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딱딱해진 게 바로 딱지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몰랐죠? 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미 시너지가 납니다. 백혈구가 만약 나 혈소판 적혈구가 나 그렇게 활동하는 거 못 보겠어. 나 안 할래. 일 안 할래. 그러면 우리 몸에 세균이 잔뜩 퍼지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혈소판이랑 적혈구가 나도 저렇게 세균 잡아먹고 싶은데 나는 뭐 맨날 손만 잡고 난 뭐 하는 거야? 스킨십만 좋아해? 나 일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망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몸의 DNA는요 이미 승승이 흐르고 있고 시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승승을 배워가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승승을 잃어가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 4, 5, 6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습관 4는 승승을 생각하라. 이 승승의 패러다임 위에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바로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소통에 대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통에 대한 스킬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요 승승에 대한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스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승승의 패러다임, 자 소통, 그 다음 뭐죠? 자연스럽게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는요 당신이 습관 1부터 7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습관이 되어 있는가는 당신의 삶에서 시너지가 얼마나 자주 많이 일어나는가, 이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기승전 시너지입니다. 습관 1, 습관 2 가지만 결국 마지막은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승리, 오늘 하고 있는 대인관계 승리, 마지막은 뭐예요? 시너지입니다. 차은우 닮은 이알찬, 차은우 강다니엘,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요? 시너지입니다. 이거 차은우 닮은 이알찬은 이거 원고 누가 쓴 거야? 너지? 너지.